예,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인텔의 나승주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인텔에서 서버 제품 마케팅을 이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대단히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이제 드리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이제 제가 이 역사의 자리에 서게 돼서 상당히 이제 영광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과거에 한 5년 전에 좀 자주 여러분께 이제 앞에 서게 됐었는데, 과거 한 5년 동안 이제 좀 다른 일을 하려고 좀 적게 하고 있었는데, 오늘 다시 이렇게 서게 돼서 상당히 이제 영광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제가 이제 발표를 드릴 것은 인텔제온 E7 V3 프로세서 제품군의 출시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품은 많은 이제 데이터가 있는데, 이런 빅데이터를 빠르게 처리를 하는 것에 가장 이상적인 이제 제품이 이제 되겠습니다. 데이터 분석의 이제 진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많은 사회가 특별하게 변하고 있게 되고요. 많은 디바이스들이 인터넷에 연결되면서 데이터와 데이터의 분석은 실제로 기업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생명과도 이제 갖게 됩니다. 디지털 서비스 경제가 확산되면서 대규모 데이터셋을 통해서 어떻게 비즈니스 인사이트를 얻고, 그 인사이트 통해서 앞으로 이제 기업이 어떻게 나아갈 방향을 설정하는 것은 그 업체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그런 데이터 인사이트를 통해서 앞으로 그 회사가 나아갈 방향을 이제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이런 이제 실시간 리얼타임 데이터 처리가 중요하다고 이제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이런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실제 기존에 알지 못하는 그런 이제 새로운 이제 서비스도 만들 수가 있게 됩니다. 보다 더 빠르게 고객의 요구사항을 맞추고, 이것을 통해서 새로운 서비스도 제공해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존의 서비스의 운영도 효율성을 극대화시킬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고객과의 관계를 통해서, 고객과의 보다 더 많은 관계를 통해서 실제 그 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도 있게 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서비스 측면에서 보게 된다면, 여러분이 호텔에 이제 투숙을 한다고 가정을 하게 된다면, 그 호텔은 전 세계 모든 고객의 데이터를 사전에 준비를 하고, 실제 소셜 네트워크나 그런 곳에서 그 고객의 성향을 이제 파악을 해서 여러분이 호텔에 투숙한다고 했을 때, 여러분이 이제 휴가를 간다고 이제 했을 때, 그 고객에 맞춰서 고객에 맞는 패키지를 제공하는 이런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면 보다 더 고객의 신뢰를 얻을 수가 있게 되겠고요. 그리고 제조 측면에서 보게 된다면, 어떤 제품을 고객분들한테 이제 팔게 되는데, 항상 이제 제품은 어느 순간에는 이제 고장이 나게 되게 되는데, 그런 것을 이제 미리 예측하는 시스템을 미리 이제 제공하게 된다면, 미리 예측해서 언제쯤 고장이 날 것 같다 한다면 미리 이제 대체품을 제공함으로써 그 고객의 이제 만족을 높일 수가 있게 되고요. 리테일 쪽에서도 보게 된다면, 고객의 성향을 계속해서 실시간으로 파악을 하고, 그 상황을 파악하면서 가격도 실시간으로 재조정하고, 그리고 이제 뒷다리에서는 이제 인벤토리도 관리를 통해서 실제 그 회사의 경쟁력을 이제 높일 수가 있게 되겠죠. 그렇지만 데이터는 항상 똑같은 데이터가 아닙니다. 실제 데이터는 똑같은 데이터라고 하더라도 그 데이터의 가치는 실제 시간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즉, 데이터가 과거에 있는 데이터하고 지금에 있는 데이터는 그 가치가 됨을 달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그 데이터의 가치는 감소하게 되어 있습니다. 즉, 바로 이것을 통해서 실시간의 데이터 처리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데이터 처리를 하고 분석을 하는 데 있어서 결코 쉬운 것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 난관이 있게 되는데요. 첫 번째로 보게 된다면, 첫 번째 커다란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신뢰도의 문제가 있습니다. 많은 센서, 디바이스 또는 이제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서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가 오는데, 그 데이터를 어떻게 믿을 수가 있을 것인가? 그리고 내가 그걸 통해서 가공한 데이터를 실제 어떻게 보호를 할 수가 있을까? 그리고 내가 지정된 사람이 아닌 어떤 다른 사람이 그 데이터를 바꾸면 어떻게 할까? 이런 이제 보안에 관한 이제 문제가 되겠고요.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이제 속도, 성능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과거에는 이제 이런 데이터 분석을 하기 위해서 이제 배치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번, 하루에 뭐 몇 번 처리를 하게 되는데, 이제는 급변하는 상황에서 그리고 보다 엄청나게 많아진 그 데이터를 하는 데 있어서는 더 빠른 처리가 요구가 되고,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보다 더 높은 성능이 요구가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마지막으로는 데이터의 규모가 상당히 커질 수가 있고, 데이터 집합도 커질 수가 있겠고, 또한 이제 분석을 위해서 새로운 데이터가 처리를 해야 될 경우가 있게 됩니다. 이런 데이터는 항상 늘게 있게 되는데요. 그럼 이것에 맞춰서 어떻게 그 시스템과 솔루션이 맞춰서 스케일 확장성을 이제 제공해 줄 수 있을까가 이제 커다란 문제가 됩니다. 그렇게 봤을 때 그 빅데이터를 도입한, 선구적으로 이제 도입한 그런 쪽에 저희들이 서베이를 이제 해봤을 때 오직 27%만이 내가 빅데이터 분석하는 것에 있어서 성공적이다라고 이제 평가를 했습니다. 그만큼 데이터 분석 중요한데 실제 처리하기는 쉽지 않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을 대변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빅데이터 처리, 데이터 분석을 하는 데 있어서는 이제 두 가지 방식이 있게 됩니다. 하나는 스케일업,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이제 스케일아웃 방식이 있게 되는데, 이것은 이제 상호 이제 보완적인 그런 이제 방식이 됩니다. 이제 스케일업은 좀 더 빠른 인사이트, 어떤 이해도를 보다 빠르게, 보다 많은 데이터를 통해서 처리를 통해서 이제 가져올 수가 있게 되는 그런 방식이 됩니다. 즉 하나의 서버에, 하나의 시스템에 더 많은 코어 수, 더 많은 소켓 수, 더 많은 메모리, 그리고 더 많은 I/O를 제공함으로써 더 커다란 데이터셋을 보다 더 빠르게 처리하고, 그 처리를 통해서 보다 더 빠른 비즈니스 인사이트를 제공하게 되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이제 SAP 하나의 예가 이제 이쪽에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에 반해서 또 다른 분야는 스케일 아웃형이 이제 됩니다. 이것은 뭐 대표적으로 이제 하드의 예를 이제 생각하시면 되게 될 거고요. 증가하는 데이터에 따라서 실제 대응하기 위해서 서버 수를, 노드 수를 증가를 함으로써 증가하는 데이터의 처리를 이제 맞출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뭐 하드업이 이제 가장 대표적인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데이터가 증가하거나 하게 된다면 필요한 만큼 서버 수를 이제 추가를 하게 되고요. 그러면 오늘 제가 이 스케일업의 가장 이상적인 인텔 제온 프로세서 E7V3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텔 제온 프로세서 E7V3의 제품은 저희들이 미션 크리티컬하고 그리고 인메모리 컴퓨팅을 위한 빅데이터, 데이터 어널리스틱의 가장 이상적인 이제 플랫폼이 되겠습니다. 우선 새로운 저희 E7V3가 제공하는 가치를 보게 되면, 우선 첫 번째로 보게 되면 향상된 성능을 제공합니다. 무려 6배의 성능 향상을 제공합니다. 이것은 SAP 하나의 예가 되겠고요. 이것은 전 대비 이제 최신의 SAP 하나의 소프트웨어, 그리고 해수엘 마이크로 아키텍처의 변화, 메모리, 그리고 인텔의 TSX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최대 6배의 성능 향상을 가져올 수가 있었고요. 나중에 제가 인텔 TSX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분야는 뛰어난 확장성을 제공합니다. 아까 제가 스케일업 시스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스케일업 시스템에서는 실제 더 많은 코어, 더 많은 소켓, 더 많은 메모리, 더 많은 I/O가 이제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최고 18개 코어, 그리고 소켓당 18개 코어, 그리고 하나의 코어가 2개의 트레드를 처리할 수가 있게 되고요. 그리고 확장성으로는 2소켓부터 4소켓, 그리고 최대 32개의 소켓까지 확장성을 제공하는 플랫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더 커진 메모리 용량을 제공을 합니다. 8소켓 기준으로 했을 때, 8소켓 기준으로 했을 때 최고 12TB의 어마어마한 양의 메모리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이 어마어마한 양을 통해서 실제 더 많은 데이터를 메모리에 올린 후에 처리할 수가 있게 되고요. 그래서 더 많은 데이터를 더 빠르게 처리를 함으로써
기업에 있어서는 비즈니스 인사이트를 더 빠르게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DDR4를 이제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DDR4 지원을 통해서 보다 더 빠른 속도 성능뿐만 아니라 보다 더 높은 에너지 효율성 그리고 더 안정적인 시스템을 제공하는 데 있어서 기반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높은 신뢰도를 이제 제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제일 처음에 말씀드린 것은 이 제품은 저희들이 미션 크리티컬한 시장에 적합한 제품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보다 더 높은 신뢰도를 제공하는 것은 모든 이제 고객들이 바로 이제 기대를 하는 바이죠. 보다 더 안전하고 그리고 믿을 수 있는 제품의 가장 이제 기본이 됩니다. 인텔 ASNI 그리고 인텔 MX2를 통해서 보다 더 암호화를 더 빠르게 처리할 수 있고 보다 높은 성능을 얻을 수가 있게 되고요. 인텔 런슈어 테크놀로지를 통해서 보다 더 안전 시스템의 이제 업타임을 높일 수가 있게 됩니다. 인텔 런슈어 테크놀로지에 대해서 잠깐 이제 새로운 기술에 대해서 좀 소개를 더 드리게 된다면 이번에 이제 4가지의 새로운 안정성을 위한 기술을 이제 제공을 합니다. 우선 이제 첫 번째로 이제 향상된 MCA 머신 체크 아키텍처 툴을 이제 제공을 하고요. 이것을 통해서 시스템 레벨의 안정성을 더 극대화시킬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어드레스 레인지 메모리 미러링이라는 기술을 통해서 실제 메모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도 실제 더 비용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가 있게 되고요. 그리고 멀티플 랭크 스페어링 그리고 DDR4 지원을 통해서 실제 어드레스뿐만 명령어뿐만 아니라 어드레스 라인에서도 에러를 방지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제가 인텔 TSX에 대해서 소개를 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TSX는 인텔의 새로운 이제 명령어 셋이 되겠습니다. 명령어 집합이 되겠고요. 그래서 CPU에서 제공하는 이제 하드웨어 명령어가 되겠는데 이것은 실제 메모리 명령어에 관련된 이제 명령어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병렬의 워크로드 성능 향상을 이제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이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뭐 빅데이터 처리라든지 데이터베이스 처리라든지 온라인 트랜잭션, 온라인 어널리틱 인류에서 가장 이제 중요한 기술 중에 하나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동작하는지 제가 좀 더 소개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보면 하나의 트레드가 어떤 특정한 메모리 영역을 접근을 하려고 합니다. 하려고 하면 실제 데이터의 정합성을 이제 보장하기 위해서 실제 옆에 다른 트레드가 동일한 메모리 영역을 접근을 하려고 한다면 바로 소프트웨어 어플리케이션을 이것을 막아줍니다. 디벨로퍼가 이것은 내가 지금 쓰고 있으니까 내가 다 끝날 때까지 뭔가 고치지 마라 라고 하는 이런 락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사용합니다. 이제 보통은 이제 여러 가지 개발의 편의성 때문에 이제 어떤 특정한 좀 커다란 영역을 이제 하나의 어떤 블락킹 락을 이제 걸게 됩니다. 이런 중간에 다른 트레드는 뭐냐면 이제 기다릴 수밖에 없죠. 이 기다린다는 얘기는 바로 뭐냐면 이런 많은 시스템, 많은 소켓, 많은 코어를 통해서 많은 트레드가 처리하는 그런 환경에서는 기다린다는 것은 성능을 낭비한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죠. 이럴 때 인텔 TSX를 통해서는 어떻게 하냐면 실제 TSX 명령어를 이제 어플리케이션에서 이제 개발자가 사용을 하게 된다면 그 시스템은 바로 시스템이 알아서 특정한 메모리 영역을 바로 보호를 해주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전체 메모리 영역을 바로 이제 락킹하는 것이 아니고 시스템이 알아서 다른 트레드가 그 영역으로 접근하는 것을 보호를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즉 특별히 락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소프트웨어 전통적인 이제 소프트웨어 방법론을 사용하지 않고서도 바로 시스템적으로
자연스럽게 이 특정한 영역을 보호해 주게 되고요. 그 얘기는 바로 뭐냐면 다른 트레드가 그 옆에 있는 다른 이제 메모리 영역을 이제 접근할 수가 있게 되고, 그 얘기는 바로 뭐냐면 병렬성을 이제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런 기술이 이제 되겠습니다. 예, 이런 이제 여러 가지 그 기능을 통해서 새로 나온 인텔 제온 E7 V3 제품은 이제 업계 최고의 성능을 제공합니다. 무려 20개의 뭐 새로운 신기록을 이제 수립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 하드웨어 벤더 통해서 다양한 부분에서 바로 이제 신기록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시스코 플랫폼을 통해서 테크니컬 컴퓨팅 쪽에서 이제 포스켓 기준에서 최고의 기록, 업계 최고의 기록. 그래서는 이제 저희뿐만 아니라 뭐 모든 데 아키텍처에서는 최고의 기록을 가져오고 있고요. 업무 처리나 이제 가상화 이런 의사결정, 테크니컬 컴퓨팅 의사결정 이런 쪽에서 포스켓, ASQ에서 다양한 부분에서 바로 이제 업계 최고의 성능을 제공하는 것이 바로 이제 인텔 제온 E7 V3 프로세서 계열이 되겠습니다. 예, 그럼 지금까지 여기에 대해서 제가 제온 E7 V3 성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는 실제 사례에서 이 개선된 성능이 어떻게 활용되고 적용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모를 통해서 SS의 이제 데모를 통해서 여러분이 어떻게 실제로 업무에 도움이 되는지를 이제 보실 수가 있겠고요. 이 데모에 대한 설명은 인텔 코리아의 박준식 이사께서 도와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텔 코리아의 SSG의 박준식입니다. 저는 소프트웨어 앤 서비스 그룹에서 엔지니어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오늘 데모로 이제 보여드릴 영상은 직접 시연은 아니고 이제 동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인텔 제온 E7 V3의 실제 적용 사례를 이제 보여드리겠는데요. 한 전력회사의 솔루션에 어떤 식으로 적용돼서 혜택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실제 사례를 소개를 한 동영상입니다. 동영상과 더불어 제가 설명을 조금씩 드리는 식으로 할 테니까 이제 저 영상을 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동영상 틀어주십시오. 이 사례는 미국의 어느 전력 회사에 대한 소개인데요. 그 솔루션 자체는 이제 그 전력 검침, 원격 전력 검침을 이제 해서 안에 있는 그 전력량을 예측하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을 하는 사례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솔루션을 갖다가 구현을 한 것은 두 대의 서버를 비교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5년 전 네할렘 E7 서버인데요. 그 서버는 이제 보통 생각하시는 디스크 기반의 데이터베이스 소프트웨어 서버요. 오른쪽에 있는 이제 시스템은 이 단상에도 올라와 있는 E7 V3 신형 서버인데요. 이것은 이제 SAS의 인메모리 소프트웨어, 그 다음에 클라우드라이 데이터 스토어, 그리고 하드웨어 측면에서는 SSD 최신 드라이브, 그 다음에 40GB의 이더넷이 있는 시스템입니다. 이러한 이제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의 격차가 있는데요. 동일한 데이터셋에 대해서 처리를 해보니까 적용된 100배 처리량 자체가 초당 100배 이상의 처리량을 보여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코어 수 자체도 2배 이상 늘어났고 메모리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12테라까지 제공되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성능을 보여주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렇다면 이러한 성능 향상이 실제로 기업에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는지, 어떤 식으로 적용되는지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저 뒤에 보이는 것은 이제 전력 예측 시스템인데요. 원래 시스템은 이제 100배 느렸던 시스템이니까 이제 하루에 한 번 정도밖에 체크를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번씩 체크를 하다 보니까 그 양만큼 전력을 송출하다 보니까 실제 전력량을 소비하는 것은 상당히 변화가 크죠. 그 변화가 이제 크니까 그만큼 덜 보내기도 하고 더 보내기도 하는 그런 식의 차이가 생겼고, 그러니 그에 대한 전력 비용이 많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E7 V3를 활용하여서 100배 이상의 성능 향상을 통한 솔루션을 이용하니까 15분마다 체크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전에는 하루에 한 번씩 해서 체크를 했기 때문에 저렇게 초록색 라인에 하루에 한 번씩 했던 선형적인 그 예측 지수가 방금 보셨던 그 노란색에 대해서는 노란색의 15분 데이터에 대해서 예측 정확도가 상당히 올라가는, 거의 이제 예측치를 따라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떤 효과를 볼 수 있냐고 하면은 이제 1%의 예측 정확도를 올릴 때마다 100만 달러의 비용이 절감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예측 정확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 정확한 에너지를 전력을 분수를 하게 되니까 이제 그만한 비용 자체가 절감이 이제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도입을 해보니까 9% 정도의 예측 정확도가 올라갔고 분에 900만 달러의 비용을 줄일 수 있었다. 이것이 이제 첫 번째 사례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정확도고 두 번째는 예측 분석 솔루션을 어떻게 또 썼냐 하면은 전력을 보내는 변압기의 고장을 미리 예측하는 거죠. 그래서 변압기는 고장이 반드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일어난 후에 고치는 것보다는 그 전에 그 변압기의 정보를 갖다가 미리 수집을 해서 그 고장이 나는 그 환경이나 그 조건을 갖다 미리 이제 계산을 이제 하는 거죠. 그 계산량도 이 향상된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덕분에 이제 가능해지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어떤 경우에 고장이 날 것이라는 것을 미리 예측하는 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그 효과가 이전에 뭐 예를 들어서 한 달에 100개 정도의 고장이 생겼다고 하면은 그 시스템을 도입하고 나니까 한 4건 정도 줄었다는 식으로 96%의 향상이 됐다. 그렇게 이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가장 중요한 자산인 전력 분수를 가장 굉장히 비용에 대한 어떤 낭비를 갖다가 줄일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이러한 식으로 고객의 혜택을 준다는 그런 두 번째 사례를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약을 하자면은 E7 V3는 5년 전 서버에 비해서는 100배 이상의 성능 향상을 보여주는 것을 확인하셨고, 두 가지 사례를 통해서 E7 V3가 어떠한 혜택을 볼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드리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예,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소개를 해주신 박준식 이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예. 다음은 이제 인텔은 미션 크리티컬 분야에서 과거 한 16년 동안 계속해서 이제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서 지금은 타 리스크 아키텍처 대비 업계 리더십을 저희들이 제공을 하고 있게 됩니다. 그래서 IBM 파워 8과 비교를 해봤을 때 실제 그 가격당 성능을 봤을 때 최고 10배의 높은 가치를 제공을 하고요. 그리고 보다 더 나아진 TCO를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IT 분야에 계신 분들이 어떤 플랫폼에 결정하는 그런 중요한 근거로 삼는 것이 실제 총 수요 비용이 얼마나 되느냐가 되는데요. 실제 하드웨어 도입 비용, 소프트웨어 비용, 그리고 4년 동안의 운영 비용을 통해서 TCO를 계산을 해봤을 때 실제 저희 인텔 E7 V3 기반의 플랫폼과 IBM 최고의 IBM 파워 8을 기본으로 했을 때 저희 플랫폼이 85%나 더 낮은 TCO를 제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어플리케이션 또는 솔루션에서 다양한 또 혜택을 이제 성능 혜택을 제공을 합니다. 이제 SS를 이제 셋을 통해서 데모를 이제 보게 되는데, SS 통해서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는 최고 72% 성능 향상을 제공하고 있고요. 디지털 헬스케어 쪽에서 이제 바이탈이라는 이제 회사에서는 이제 2D, 3D, 4D 사람 신체 이미지 쪽을 보여주는 그런 쪽에서는 60% 이상의 성능 향상, 그리고 선가드를 통해서 리스크 금융 쪽에서 리스크 매니저라는 쪽에서는 이제 40%, 41.46배, 그리고 이제 통신 쪽에서도 이제 20% 이상의 성능 향상을 가져오고 있고요. SAP 하나의 이제 예를 이제 제가 이제 들어봤는데, SAP 하나 쪽에서는 이제 6배의 데이터베이스 처리 성능 향상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몇 가지 제가 두 가지 이제 성공 사례에 대해서 소개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제원 E7을 이제 사용해서 빅데이터 처리 또는 이제 데이터 어널리틱을 하는 이제 사례를 이제 보여주고 있고요. 그 중에 하나는 이제 니폰 페인트라는 이제 회사가 되겠습니다. 니폰 페인트는 가장 이제 그 아시아에서 가장 큰 페인트 회사의 이제 하나가 되고 있고요. 이 니폰 페인트는 SAP 하나 그리고 인텔 제온 E7을 기반으로 해서 실제
소비자 형태를 다양한 데이터를 통해서 소비자 형태를 이제 파악하고 최적화된 공공망 및 마케팅 캠페인을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이제 고객이 이제 커다란 만족을 이제 줄 수가 있게 되겠고요. 됐었고, 지금 이제 과거에는 이런 이제 데이터 처리하는 데서는 뭐 수시간부터 뭐 수일이 걸렸는데 지금 이제 거의 이제 실시간으로 이제 처리를 할 수 있었다고 이제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역시 마찬가지로 해서 최신 E7 V3 버전을 이제 테스트 중에 있게 되고요. 또 다른 하나는 이제 클라우드 호스팅 기업인 이제 어플라이드 이노베이션에 대해서 좀 사례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클라우드 호스팅 이제 회사가 되고요. 이것은 이제 데이터 분석을 제공해주는 그런 이제 회사가 됩니다. 그래서 재원 E7을 통해서 80% 이상의 이제 모든 이제 인프라를 E7을 통해서 이제 통합을 하게 됐고요. 이것을 통해서 역시 마찬가지로 보다 더 뛰어난 거의 실시간에 가까운 데이터 분석을 이제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예, 제가 데이터 분석을 위해서 스케일업 그리고 스케일아웃 시스템에 대해서 제일 처음에 소개해드리고 지금까지 스케일업에 해당하는 그런 제품 그리고 이제 인텔 제공 프로세서 E7 V3에 대해서 소개를 이제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스케일아웃형에 맞는 그런 플랫폼 솔루션에 대해서 좀 소개를 이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인텔은 이제 클라우데라와 과거 1년 동안 긴밀하게 협력을 해 왔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클라우데라를 이제 저희도 이제 커다랗게 이제 투자도 하게 됐는데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 갖고 그동안의 이제 성과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같이 이제 일할지에 대해서 클라우데라 코리아의 강형준 지사장을 모시고 얘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이사님이 소개해 주신 것처럼 올 5월을 시점으로 해서 클라우데라 코리아의 한국 지사장을 맡게 된 강형준입니다. 잠시 소개를 드리면 클라우데라는 아시아 지역에서는 일본에 따로 리전 CSF를 두고 있고 그다음에 차이나는 별도의 그룹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아 퍼시픽을 총괄하는 헤드 디렉터 밑에 한국 지역의 리전을 새로 만들었고요. 다행히도 저는 북한까지는 커버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을 총괄하는 한국 지사장으로서 일을 시작하게 됐고요. 제가 오늘 사실은 인텔 코리아 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미리 전해드렸는데 인텔과 클라우데라의 만남은 사실 1년 전에 시작이 됐습니다. 여기 이 덱에서 보시는 것처럼 뭐 만날 사람은 언제까지도 만나게 돼 있죠. 근데 인텔은 아주 클리어한 빅데이터에 대한 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게 아주 일목요연하게 잘 연기가 되어 있다고 보여집니다. 기본적으로는 인텔의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한 이 시스템 그리고 하드 클러스터를 운영하는 많은 고객들이 가지고 있는 페인 포인트는 뭐냐면 저장을 하고 그리고 빠르게 프로세싱을 하고 네트워킹을 통해서 비즈니스 밸류를 거기서 찾아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시점에서 인텔이 필요했던 것은 가장 안정적인 배포판을 운영하는 회사를 찾는 것이 매치메이킹이었다고 봤던 것 같습니다. 이를 시작으로 해서 인텔과 클라우데라의 조우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 다음 과정 그리고 모든 비즈니스 유저들이 고민하고 있는 티슈어적인 측면에서 볼 때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빠르고 안정적으로 프로세싱하기 위해서 필요한 건 오픈소스를 반드시 시스템 내에 구현 가능하게 기술적인 지원과 운영 노하우가 필요하다는 것이었고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인텔은 일반적인 고객들이 아시는 것보다 훨씬 많은 오픈소스 프로젝트에 깊게 인볼브가 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스파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기원은 뭐 유심 어플리에서 시작을 했지만 거의 기존의 맵 리듀스를 100배 이상 빨리 하자라는 취지에서 스파크 프로젝트가 시작이 되었고 거기서 클라우데라와 아주 긴밀하게 협업을 하면서 많은 컨트리뷰션을 제공하고 있는 대표적인 오픈소스 프로젝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스파크 외에도 뭐 센트리라든가 혹은 리노라든가 여러 가지 아파치 프로젝트에 인텔이 아주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고객들한테 민감한 이슈일 수도 있는데 모두가 얘기하는 바는 이 빅데이터라는 것을
실제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레거시 시스템과 같이 혼재해서 운영을 해야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과연 이것을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되며 그리고 누구와 진행을 해야 되며 기존에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BI2가 됐건 EDW가 됐건 이것들을 가장 비용 효율적이고 그리고 운영적인 측면에서의 효율성을 발현할 수 있는 그런 가치를 줄 수 있는 것이 뭐냐라는 것에서 에코시스템의 중요성이 시장에서 많이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인텔이 이런 클리어한 뷰를 가지고 있어서 클라우드에라와 같이 조인을 하기도 했습니다만은 보시다시피 이 세 가지는 빅데이터를 운영하시고자 하는 모든 잠재 고객들이 가지고 있는 페인 포인트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보시는 게 뭐냐면 그러면 인텔과 클라우드에라가 만나서 어떠한 성공 사례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아주 다행스럽게도 인더스트리 그 버티컬별로 그리고 어떤 형태로 이 에코시스템 혹은 별도의 스탠드얼론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지가 잘 적시되어 있는 사례라고 보여집니다. 제일 위에 있는 저 헬스케어 서너라는 회사의 사례를 보면 헬스케어 쪽을 진행하는 쪽에서는 물론 뭐 정형 데이터들이 많이 운영될 수도 있습니다만은 고객의 레코드를 관리하거나 수치의 변동이라든가 혈압이나 이런 것들을 이런 누머릭한 밸류들을 보려고 하면 기존의 정형 데이터보다는 많은 형태의 텍스트 파일들이 실제로 필요하게 됩니다. 그러면 레거시와의 연동보다는 사실은 텍스트 파일을 분석하고 오래 저장하고 빨리 프로세싱을 해서 필요한 것들을 수시로 업데이트하는 것들이 필요하게 되어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클라우드에라 엔터프라이즈 데이터 허브라는 것을 활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서너에서 진행하고자 했던 비즈니스 밸류는 뭐였냐면 환자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혈류의 염증들을 사전에 예측한다거나 가지고 있는 고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미리 알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원인이 되는 것들, 여러 가지 히스토리 데이터들을 가지고 있으면서 미래에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사전에 예측함으로써 헬스케어 비즈니스에 도입한 사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있는 월드와이드 테크놀로지라는 곳은 뭐냐면 미국에 있는 SI 업체입니다. 쉽게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한국에도 많은 SI 업체들이 있습니다만 똑같은 도리는 그겁니다. 고객들이 빅데이터를 원할 때는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거 버리지 않고 새롭게 대두된 이 비정형 데이터에 대해서 인티그레이션을 잘 해서 이제는 우리 경영진들이 새로운 비즈니스 인사이트를 볼 수 있게 IT 프로젝트를 수행해 달라라는 것들이 대부분의 요청사항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월드와이드 테크놀로지는 기존에 가지고 있던 저런 데이터 웨어하우스의 옵티미제이션, 최적화를 위해서 새로운 클라우드에라 배포판과 인텔을 활용한 서버를 운영함으로써 기존의 BI2를 그대로 활용을 하십니다. 전혀 바꾸시는 게 아니고요. 단 경영진들이 대시보드에서 새로운 것들을 보게 되십니다. 기존에 못 보던 것들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데이터 드리븐 디시션 메이킹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의미가 있는 사이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장에 이 하모니라는 회사는 흔히 얘기하는 매치메이킹을 하는 회사입니다. 이게 이제 비즈니스 모델인 것이고 이 하모니 같은 경우는 사실은 약간 기술적인 사항이긴 합니다만 시사점이 있는 게 뭐냐면 스파크라는 이런 프레임워크와 클라우드나 CDH를 연동을 해서 이 프로젝트를 수행한 대표적인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돈을 버는 방법이 사람을 매치시켜야 되는데 이 하둡이라는 클러스터에 늦게 놓고 결과물을 늦게 뽑아내면 적시에 고객 대응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필연적으로 스파크라는 빠르게 수행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도입하게 되고요. 거기서 당연히 필요한 것은 빠른 인터넷 프로세서 그리고 안정된 배포판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인텔과 클라우드에라가 적극적으로 인볼브되어 있는 아파치 파운데이션의 프로젝트인 스파크를 접목한 대표적인 사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생성되는 데이터들은 대부분 텍스트 파일들이기 때문에 하둡이 가장 필요한 그러한 고객 사이트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제일 마지막으로 지금 저 시저스 엔터테인먼트는 다들 아시는 그 라스베가스에 있는 시저스 팰러스 호텔 체인을 운영하는 엔터테인먼트 회사입니다. 단지 호텔 비즈니스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 비즈니스를 운영하고 있죠. 심지어는 온라인 카지노 게임 같은 것들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성되는 데이터의 양이 정말 방대하고요. 당연히 빅데이터라는 이런 비정형 데이터들이 필요한 영역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시저스 팰러스 제가 개인적으로 따로 만난 분들, 특히 이 CIO 레벨의 분들이 저분들이 고민하셨던 건 뭐냐면 그동안 버려지고 기술적인 이유로 외면됐던 데이터들에서 새로운 인사이트를 찾아내고 싶은데 우리는 그 양이 상당히 방대하다.
여기서 비즈니스 밸류를 찾을 수 있냐. 모든 빅데이터를 새롭게 도입하시고자 하는 고객들의 공통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시저스 엔터테인먼트도 인텔과 함께 클라우드라 플랫폼을 활용해서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처리하는 그 워크로드를 새롭게 개발을 했고요. 그걸 통해서 비즈니스 인사이트를 구현을 하고 고객 만족을 위한 이 커스터머들의 레벨링이라고 그러죠. 저희도 뭐 SK텔레콤 보면 다이아몬드 레벨이 있고 모든 그 고객들을 그 마켓 세그멘테이션을 정확히 하는 것들이 빅데이터에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은행도 고객의 그레이드를 매기고 있고 저희가 원하건 원치 않건 통신사들도 고객의 그레이드를 매기고 있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적정한 마켓 세그멘테이션에 반드시 필요한 캠페인들을 시적절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발표를 하게 된 주제는 여기까지 보시고요. 인텔과 클라우데라가 1년 전에 서로 파트너링 계약을 하게 되면서 클라우데라에는 사실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원체 마켓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인텔이기도 하지만 클라우데라와 파트너링을 하면서 클라우데라 자체적으로만 보면 85% 이상의 고객이 새롭게 유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6년 동안 저희가 1억 달러 정도의 매출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난 1년 동안의 그 매출의 규모가 100% 이상 성장을 했기 때문에 클라우데라로서는 인텔과의 조우가 아주 행운이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글로벌에서의 트렌드들이 한국까지 전달이 돼서 인텔 코리아 분들과 또 저희 클라우데라 코리아에서도 한국 내에서도 아주 좋은 시장의 파트너가 될 수 있도록 도움을 부탁드리고 저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인텔과 클라우데라의 관계를 멋지게 소개를 해주신 지사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인텔은 이제 폭넓은 에코시스템을 또한 이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하드웨어 플랫폼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석 솔루션을 제공을 함으로써 고객분들께 보다 더 다양한 선택을 이제 할 수 있는 기회를 이제 저희들이 드리게 되고요. 하드웨어 시스템 쪽에서 보면 저희들이 이제 총 대략 17개의 이제 하드웨어 벤더를 통해서 한 45개의 이제 시스템을 이제 제공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데이터 분석 솔루션에서는 다양한 분석 솔루션 회사들과 협업을 통해서 이런 솔루션들이 인텔 기반의 플랫폼에서 보다 더 뛰어난 성능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이제 협업을 하고 있게 됩니다. 예, 그럼 이제 요약을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다 뛰어난 빠른 데이터 분석, 실시간 데이터 처리를 위해서 커다랗게 세 가지 극복해야 할 그런 난관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신뢰도, 그리고 이제 속도, 그리고 스케일 아웃, 스케일 업의 이제 문제라고 하게 되는데요. 이것을 통해서 실제로 보다 더 데이터 분석을 하는 데 있어서 이제 약간 걸림돌이 된다고 했는데, 인텔 오늘 이제 발표하는 인텔 제품 프로세서 i7 V3는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래서 보다 통찰력을 높일 수 있는 플랫폼의 가장 이상적인 플랫폼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인텔의 ASNI, 인텔 랩S2 그리고 인텔 런시어 기술을 통해서 보다 더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 보안을 유지할 수가 있게 되고요. 그리고 제온 i7 V3의 이제 확장성을 통해서 보다 더 빠른 이제 속도 향상을 제공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SAP 하나의 예를 들어보면 최고 6배의 성능 향상을 가져올 수가 있게 되고요. 그리고 인텔 제온 i7 V3의 이제 확장성을 통해서 스케일업에 걸맞는 그런 이제 아주 가장 이상적인 플랫폼이 바로 이제 인텔 제온 프로세서 i7 V3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